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증권가뿐만 아니라 여러 개 다수의 증권가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제시를 줄줄이 상향했는데 16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1, 2개월은 아니겠지만 3, 4개월 내년 상반기에 15만원, 16만원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86,600원을 찍고 나서 좀 조정하는 조정이 나왔는데 88,800원을 다시 8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나라가 이제 시가총액 5위죠. 우리나라에서. 자, 이미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미래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죠. 결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은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 상황에서 정확히 평가를 하자면 지금 고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자, 고평가보다 명확한 표현은 지금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PER, 자, 퍼라고 합니다. 자, 438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PBR도 6.5배 수준입니다. 자, 같은 업종 대비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자, 퍼가 같은 업종이 보통 100배 정도, 약 10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438배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굉장히 밸류에이션 그래서 부담이 큰 상황은 사실상 맞다. 우리가 주식의 경험 중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격언에 뭐라고 답이 있냐면 퍼가 그러니까 PER이죠. 퍼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에 투자를 해서 이 퍼가 둔화되는 시점에는 뭐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퍼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퍼가 둔화가 될 때에는 우리가 빠르게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더 오른다 하는 기대감은 굉장히 아직도 크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수 포지션이 매수라고 이야기하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은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원전주는 2, 3년을 끌고 갑니다. 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주식의 어떤 주가의 모습을 보았겠지만 2022년, 23년도, 24년도에는 엄청나게 기어갔던 종목이 바로 원전주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계산을 해서 최근 실적과 향후 밸류에이션 전망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빠르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고,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도 준비했기 때문에 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저에게 애매모호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주주님 들으시라면 끝까지 시청해서 자, 수익을 극대화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1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2025년에 매출액이 3조 7,485억이었죠. 영업이익은 1,424억이었어요. 자, 전년분기 대비 매출은 8.5%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0% 이상 감소했었습니다. 언제? 2025년 1분기에는. 자, 근데 2분기에는 어떻습니까? 매출은 소폭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업이 여전히 줄었습니다. 2분기에도 수익성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분석이 나왔었죠. 자,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3분기 어떻습니까? 자, 매출이 얼마? 3조 9천억.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죠? 14점 정확하게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2조 881억 원 수준이라고 하죠. 자, 전년 동기 대비, 작년의 3분기 대비 150% 넘는 성장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급진적으로 3분기부터 올라올 거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미 기대감으로
언제부터 주가는 올라갔습니까? 이 시점부터 미리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에서 3분기에서 실적이 급격히 올라갈 거고, 자, 4분기도 급격히 올라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2026년, 2027년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을 했고, 결국은 두산에너빌리티 장기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PBR이 6.4배, PER은 굉장히 높죠. 자, 사실상 정상적인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가가 실적 대비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A 가정으로 보면 2026년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죠? 그동안에 수주도 있고 앞으로 수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정 B로 보면 2027년에는 자,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 실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17년도부터는 1조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PBR이 얼마입니까? PER이 정확하게 10배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26년에는 순이익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매출로 나오면 3,500억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2027년에는 약 7천억 수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영업이익이. 자, 이를 바탕으로 적정 주가를 거꾸로 역산을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26년에는 88,000원이 훌쩍 넘어갈 거다. 그럼 상반기부터는 가격이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2027년에는 그러면 17만 5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올해 안에도 10만원을 찍을 거라는 이야기는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17만 5천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7만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장기 투자 안 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늘 장기 투자하시고 대신에 장기 투자라고 해서 계속 덮어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신고가가 나오고 목표가를 디테일하게 정해서 이런 신고가가 나올 때 한 20-30%라도 분할 매도하고 다시 이런 구간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기준가 이하에서 매수로 비중을 어떻게 분산 투자, 어떻게 분할로 살살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두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가지 이유예요.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이죠. 자,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죠. 그래서 밀고 있던 정책주는 원전주가 완전 그때 급락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자, 월벽으로 보면 이때였습니다. 이때죠, 정확하게. 자,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자, 16,91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월봉이고, 이게 12월이었습니다. 왜죠? 12월 3일인가 4일에 비상계엄 선포했죠. 그래서 이때 16,000원까지 하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적 이슈입니다. 자, 또 하나 다시 일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는 고평가 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원전주인 오클루라던가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죠.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오클로도 주가가 최고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금요일날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앞으로는 대응을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현재는 당장 주가가 앞으로도 흔들려 줄 수 있다. 자, 흔들어 대면서 올라갈 거다.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죠. 자, 여기서 팔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갈 때 쫓아서 재진입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원전주들이
고점 대비 최근에 30%가 넘게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고점 대비 30%가 빠지면 다시 6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유스케일 파워라든가 미국의 원전주가 선행해서 올라갔으면 같이 올라갔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있겠다. 그래도 내가 장기 투자하면 최대, 아까 PBR, PER 다 계산하면서 숫자로 말해줬죠. 17만 원 이상 주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한다면. 자, 똑같습니다. 1년이 만약에 지났어요. 이거 좀 이렇게 비교하면 맞는 줄 1년, 2년 후에, 자, 2년 전에 2024년, 23년도에 16,000원까지 찍었던 주가잖아요. 이때 만약에 팔았어요. 아유, 안 샀어요. 왜죠? 진짜 두산에너비 다시는 투자 안 한다. 이런 사람 많았죠, 이때. 자, 그런데 봤더니 8만원, 어느 날 열어봤더니 8만원이야. 아까워요, 안 할까요? 엄청 아깝고 배 아프죠.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감내를 하시면서 저라면 분할 매수하고 남은 물량으로 17만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경험이 많으신 분과 함께 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서 분할 매수하고, 자, 최고 목표가까지 함께 해서 17만원까지 크게 목표가를 바라보고 장기 투자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잡아주고, 자,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드릴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따로 있죠. 자, 이 단톡방 입장 방법 위에 보이시죠? 010-8282-9819로 뭐라고? 자, 숫자 7번 이를 간단하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 링크를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잘 안 간다, 잘 안 왔다라고 하신 분 다시 한번 보내놓으시면 되고, 링크를 받으실 분들만 위 번호로 숫자 79, 말 그대로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해주시면 된다? 구독을 해주셔라. 구독. 자, 구독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7번 남겨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일단 보시면 이제 SMR 같은 경우에 아마존에서 SMR 단지를 조성하는데, 자, 여기 기자재를 누가 납품한다고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한다고 최근에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최근엔 또 어떻습니까? 최근 상반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올랐을 때에는 SMR 수주로 올랐습니다. 이런 거. 그러다 하반기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스 터빈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의 가스 터빈 380메가와트 이 두 기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죠. 좀 풀어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2개 회사, 그리고 일본의 회사 1개, 이렇게 일본의 2개 회사와 서양의 이 2개 회사 3개가 가스터빈을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회사다라고 언급도 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근데 들어간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3년도까지 가스터빈 점유율이 거의 제로였어요. 제로. 자, 근데 점유율이 최근에 10%까지 올라갔어요. 가스터빈이. 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독점을 하고 있는 3개 회사 플러스 알파로 두산이 10% 점유율을 따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서양의 회사, 그러니까 미국 회사, 그리고 독일 회사, 일본 회사이거든요. 이들은 이미 가스터빈 생산이 꽉 차 있어요. 생산 계획이. 자, 이미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가스터빈 생산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동이라든가 그런 쪽, 미국 쪽도 그렇고 그나마 여력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약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마켓시어 점유율이라고 하죠. 이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가스터빈 자체가 되게 좀 고부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의 독점 구조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29일부터 뭐가 개최됩니까? 에이펙이잖아요. 그죠?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들이 이미 장관급들이 우리나라를 미리 방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하는 차관이나 장관급 국가들이 많습니다. 자, 무언가가 터질 것 같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장관이나 차관급 혹은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자꾸 방문을 한다.
이런 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뭔가 큰 계약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8짜리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86,600원이 신고가 일정. 제가 늘 말한 게 신고가 이상이 나올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때 한번 20, 30% 팔아서, 자, 요때 사줬겠죠. 또 요때 한번 팔아서 갖고 있던 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N자 파동으로 올라오는 요 자리에서 95,000원 돌파가 나올 때 다시 분할로 한번 매도해보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눌러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눌러줬을 때 다시 기회가 오면 분할 매도한 금액으로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거나 또는 자, 주도주를 잡아서 수익을 빠르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분할 매도를 외치죠? 자, 이것 때문에 별표 심리적 안정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주식하시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식은 결국 뭐죠? 심리 게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사야겠구나. 아니면 주가 말고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하잖아요. 패닉 상태가 오거나 시장이 급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현금 있는 자들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고 꽁꽁 묶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코스피가 막 눌러앉아,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웬만한 주가, 특히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죠. 자, 그럼 급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손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라도 갖고 계속해서 분할로 매도하셨던 분들은 현금을 보유할 것이고, 자,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만 계속 몰빵하지 마시고, 자, 이거 이미 비중 갖고 계실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샀죠, 여러분들이. 한오션하고. 자, 그러면 어떤 주도주를 또 잡아야 할까요? 구독자에게 드리는 바로 무료로 종목을 공개할 건데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히든 정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2분이면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오면 이 종목인데요. 이 차트예요. 자, 이 종목은 단순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에요. 자, 2020년, 21년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시죠? 당시에 이런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수익 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2200%가 올라갔었고요. 자, 실질적으로 역전 계좌를 달성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이건 공식이에요. 바로 세계 최초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바이오주는 임상 지연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임상의 3상 이야기가 나오고, 자, FDA 승인 임박 이야기가 나오면 결과는 다시 폭등으로 기결됩니다. 자, 다시 임상 3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기술, 그리고 FDA 승인 임박, 임상 3상, 자, 그리고 상용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과는 바이오주는 폭등으로 기결된다라는 걸 아시고, 자, 근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 세력들은 이미 가지고 놀고 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무슨 싸움이죠? 정보력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독자분에게 이 종목을 공개할 건데, 자, 수익을 챙겨가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죠.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나 구독했어 라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했어 라고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구독을 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구독자구나 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께 바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수 가능한 범위, 자, 매도 타점, 목표가죠. 그리고 정확히 손절가도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과 그리고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이면 놓친다라는 거, 지금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미 드릴 준비를 마쳤고, 여러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문자로 쏴드릴 건데, 정확한 타이밍에서 2, 3일 지나서 순차적으로 문자로 간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마무리합니다. 자, 3년, 4년 정도 오릅니다. 원전은. 근데 최대 5년까지도 오르는 습성이 있어요. 자, 왜죠? 수주를 따냈고 짓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후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최근 3년 정도 움직였고요. 적어도 2년은 앞으로 더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의 섹터는 원전과 뭐다? 여러분, 조선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원전주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2년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 중에 사실 가장 중심의 미국과 유럽이죠. 그래서 현재 원전 르네상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원전 르네상스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원전 하나 짓는데 15년 걸려요. 그리고 비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가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리고 기간은 우리나라는 6, 7년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SMR을. 근데 중국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기업을 지금 선택하겠습니까? 자, 지금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에요. 자, 러시아도 사실 강국이긴 하죠.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지금 논외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고평가고 뭐고 다 소용없고 고평가 물론 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면 돼요. 다시금 근데 높게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나 전세적인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3, 4년 전에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2차 전지가요. 여러분들 3, 4년 전에 그때 사실 뭐 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되게 비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를 갖다가 50조, 60조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거는 퍼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논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다. 그건 결국 미래를 보고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거에 미리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긴 뭐 지금은 2차 전지가 캐즘이죠. 최근에 벗어나고는 있지만 결국은 AI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공급은 무한대로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자, 미래에 대한 전력 부족이나 전력 셧다운 문제로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전 세계가 SMR을 너도 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원전의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친원전으로 바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받고 고평가나 아니면 PER, PBR 다 이런 거 무시되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나 경쟁력이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터빈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미 생산계획이 꽉 찼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PER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얼마였을 경우는 얼마였을 경우 주가 평가가 주가 가치가 적정 주가가 얼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장투하셔야겠죠. 장투하지만 덮어두진 말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목 놓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함께 도움받아서 우리 17만 원까지도 한번 기다려보겠다. 자, 대신에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의지가 생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이 번호로 숫자 7번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제 무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